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폴란드는 미국도 독일도 아닌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180대의 전차, 290대의 로켓, 그리고 하늘을 지배할 전투기까지 강대국들이 비웃던 그 기술이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지금 그 숨겨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폴란드 국방부에서 26년 근무하는 군사 전문가입니다. 2024년 가을 유럽 전역에 알 수 없는 위협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독일 베를린 상공에 정체불명의 드론들이 때를 지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프랑스 전력망이 갑자기 마비되면서 파리 절반이 정전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루 만에 네덜란드 정부 사이버망이 완전히 뚫려버렸습니다. 저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하지만 윗선에서는 각국이 개별 대응하라고만 했죠. 독일은 독일대로,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공항 관제 시스템이 해킹당해서 항공기 운항이 완전히 멈춰버린 거예요. 스페인에서는 핵발전소 보안 시스템에 침입 시도가 있었다고 하고요. 유럽 전체가 보이지 않는 전쟁에 휘말린 것 같았습니다. 저희 폴란드 정부는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국방장관은 얼굴이 새파래져서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평소 동맹이라고 생각했던 국가들도 자국 이익만 챙기기 바빴거든요. 그때 더욱 절망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전해온 메시지였어요. 폴란드가 한국제 전차를 도입한다고 들었는데 그건 실험용 장난감에 불과하다. 진짜 방어가 필요하면 우리 무기를 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쿄에서 온 외교 서한에는 한국 기술은 결국 일본 기술의 열화판이다. 폴란드 같은 중요한 나라가 왜 싸구려 기술에 의존하려 하느냐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중국은 더 노골적이었죠. 베이징 대사관을 통해 한국 무기를 선택하면 중국과의 모든 경제 협력을 재검토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나라 안보가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 하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예 상대도 안 하려는 거예요. 마치 너희 같은 작은 나라가 어디서 주제넘게 무기를 만들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아내는 여보,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위로해줬지만 솔직히 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유럽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혼자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줄은요. 폴란드 국민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 표정을 보니 모두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진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 걸까라는 질문이 모든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중국 외교부에서 정식 공문을 보내왔어요. 내용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중국의 폴란드 투자 계획 전면 철회를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협박도 이런 협박이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어요. 이건 명백한 내정 간섭입니다. 우리가 어떤 무기를 사든 그건 우리 주권 문제 아닙니까? 하지만 경제부처에서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투자가 끊기면 폴란드 경제에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움직임은 더욱 교묘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갑자기 한국 K2 전차의 핵심 기술은 일본, 미쓰비시 기술을 베낀 것이라는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도쿄에서 파견된 기술 전문가들은 폴란드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한국 전차는 결국 일본 기술의 짝퉁에 불과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정말 답답했어요. 한국이 얼마나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국제정치라는 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진실보다는 힘의 논리가 우선이었어요. 미국의 대응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펜타곤에서 파견된 고위 관계자가 바르샤바를 방문했어요. 그 사람은 저희 국방부 간부들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의 핵심 동맹국이다. 그런 나라가 검증되지 않은 한국 무기에 의존하는 것은 전체 나토 안보에 위험하다.
그러면서 최신형 에이브럼스 전차를 특별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그 제안 뒤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모든 방산 협력을 중단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게 동맹이라는 건가요? 우리를 보호한다면서 우리의 선택권을 빼앗으려는 건가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국방부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부분의 고위 간부들은 미국 제안을 받아들이자고 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미국을 등지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베테랑 장성 중 한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짜를 원한다.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무기를 원한다. 그분은 카롤 장군이었어요. 곧 은퇴를 앞둔 분이었지만 40년간 폴란드 국방을 지켜온 분이었습니다. 저는 카롤 장군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강대국들의 압박이 날마다 심해지고 있었고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었어요. 언론들도 연일 한국 전차 도입은 위험한 도박이라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한 가지 깨달았어요. 이런 압박 자체가 오히려 한국 기술의 위력을 증명하는 것 아닐까요? 만약 한국 무기가 정말 싸구려 기술이라면 왜 이렇게 강대국들이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까요? 뭔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시도훈 불계속 편집 끝에 카롤 장군이 저를 불러냈습니다. 자네, 나와 함께 한국에 가보지 않겠나? 은퇴를 앞둔 마지막 사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즉시 가겠습니다라고 답했어요.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2024년 11월 말, 저희는 극비리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국방기술 시찰단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 무기의 실력을 직접 확인하러 가는 거였어요. 카롤 장군은 비행기 안에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40년간 군복을 입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진짜를 보고 싶다. 서울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꼈어요. 뭔가 다르다는 걸요.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저희를 맞이했는데 그들 눈빛이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하지만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면서도 확신에 찬 모습이었어요. 한국방산업체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최첨단 시설도 시설이지만 연구원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밤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니 아, 이 사람들은 진짜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K2 블랙팬서의 실전모의 전투 시연이 시작된 거예요. 카롤 장군과 저는 관측소에서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그래, 한국 전차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아는 수준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첫 번째 사격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확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목표물을 단 한 발로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그것도 2km 떨어진 거리에서 움직이는 목표를 말이에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저는 옆에 있던 한국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웃으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라고 답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제가 40년간 본 군사 장비 중 최고였어요. 험난한 지형에서의 기동성 테스트였습니다. 다른 나라 전차들이라면 절대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은 험한 언덕과 진흙탕을 K2는 마치 평지를 달리듯 통과했어요. 속도도 놀라웠지만 안정성이 더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달리면서도 사격 정확도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카롤 장군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것 봐라. 미국이나 독일 전차로는 불가능한 움직임이다. 맞았어요. 저도 나토 합동훈련에서 여러 나라 전차를 봤지만 이런 성능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능동 방어 시스템 테스트였어요.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요격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실제로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처럼 시연했는데 K2가 그것을 완벽하게 무력화시켰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저희는 개발진과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 놀랐어요.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10년 넘게 밤낮 없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한 연구원은 저희는 단순히 전차를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믿어준 나라들을 지키는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카롤 장군이 그 연구원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 손이 유럽을 구할 손이야. 그 순간 연구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진짜 기술자의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카롤 장군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군은 40년간 군복을 입고 살면서 이런 감동을 받기는 처음이다. 저들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를 지키려 한다고 말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열정과 기술력을 직접 본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바로 폴란드가 필요한 진짜 파트너구나.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 아무리 압박해도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압박에 계약 발표를 연기한다고 발표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직접 본 그 놀라운 기술을 포기하라는 건가요? 언론들은 연일 한국 선택은 위험한 도박이라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일부 신문은 한국을 선택하면 폴란드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고 겁을 주었어요. 저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카롤 장군도 마찬가지였어요. 은퇴를 앞둔 상황에서 마지막 사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군이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나는 대통령께 편지를 쓸 것이다. 진정한 방패는 한낱 동맹의 이름이 아니라 진짜 기술에서 나온다고 말이야. 장군의 편지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40년간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무기와 장비를 봤지만 한국의 기술만큼 진심이 담긴 것은 처음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고객이 아니라 동료로 대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강대국들이 우리를 압박하는 이유는 한국 기술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말 싸구려 기술이라면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까요? 우리는 진실을 봐야 합니다. 저는 장군의 편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이런 용기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어요. 미국 대사관에서는 거의 매일 압박 메시지를 보내왔고 중국은 경제 보복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장교들이 비공식 모임을 만들어서 한국 전차 지지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감격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정부 내부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미국 압박에 굴복하려던 분위기였는데 카롤 장군의 편지가 돌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된 거죠. 저는 그 변화를 지켜보면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비록 강대국들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지만 진실은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카롤 장군의 편지가 나중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거라는 예감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모든 갈등과 압박이 곧 역사적인 순간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 말입니다. 폴란드의 진짜 선택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한국에서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폴란드만을 위한 특별 개량형 K2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진짜 파트너가 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극비리에 전해진 자료를 보니 놀라웠습니다. 폴란드의 지형과 전술 환경에 맞춰 완전히 새롭게 설계한 거예요. 겨울철 극한 추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 폴란드군의 전술에 최적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저희를 위해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저는 한국 측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건가요? 그분의 답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폴란드는 저희에게 단순한 고객이 아닙니다. 함께 평화를 지켜갈 동반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런 진심을 언제 받아본 적이 있었나요?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들은 항상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계산했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같은 시기에 폴란드 내부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젊은 장교들이 모여서 한국과 함께하자는 비공식 영상을 제작한 거예요. 그 영상에서 한중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진짜 실력을 원합니다. 영상은 폴란드군 내부에서 빠르게 퍼졌어요.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젊은 군인들이 용기를 내서 자신들의 신념을 표현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 국민들이 SNS에서 자발적으로 한국과 함께하자는 해시태그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몇 명이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었는데 하루 만에 수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격했어요. 국민들이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진짜 우리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강대국들의 화려한 선전보다 한국의 진실한 마음이 더 와닿았던 거예요. 한 시민이 올린 글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름도 제대로 발음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봤다. 그들은 우리를 진짜 존중한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폴란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어요. 카롤 장군도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흐뭇해했습니다. 국민들이 진실을 안다. 40년간 군복을 입고 살면서 이런 자발적인 지지를 받는 결정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런 움직임 속에서 한국 연구원들의 이야기도 더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폴란드 언론에서 한국 연구소를 취재한 기사가 나왔는데 연구원들이 폴란드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가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한 연구원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는 밤낮 없이 연구합니다. 폴란드 군인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사명입니다. 그 진심이 폴란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저는 그런 기사들을 읽으면서 확신했습니다. 이제 폴란드는 역사적인 선택의 순간에 서 있다고요. 강대국들의 압박과 협박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한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인가의 기로에 있었어요. 젊은 장교들의 용기, 국민들의 자발적인 지지, 그리고 한국 연구진들의 땀과 헌신이 하나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곧 놀라운 결과로 이어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폴란드 대통령이 중대 발표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지막까지 압박을 넣어왔거든요.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하면 나토 내 지위가 흔들릴 것이라는 경고까지 했어요.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카롤 장군의 편지, 젊은 장교들의 용기, 국민들의 지지가 모두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어요. 저는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는데 대통령의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파트너를 선택한다. 협박과 압박이 아니라 진실과 신뢰로 함께할 나라를 선택한다. 대통령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번 계약이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전차만이 아니라 종합방산 시스템 전체를 한국과 함께 구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규모에 깜짝 놀랐어요. 계약 서명식은 서울에서 극비리에 진행됐습니다. 저도 수행단으로 참여했는데 그 순간의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한국 측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고 개발에 참여한 모든 연구진들도 함께했습니다. 서명이 끝나고 한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닙니다. 평화와 안전을 함께 지켜갈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양국 관계자들 모두가 기립박수를 쳤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계약 후 저희가 폴란드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카롤 장군의 은퇴식이 있었는데 그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퇴식 퍼레이드에서 폴란드 전차 부대가 새로 도입된 K2로 행진한 거예요. 아직 정식 배치 전이었지만 특별히 장군의 은퇴를 기념해서 준비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격했어요. 카롤 장군은 사열대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간 폴란드를 지켜온 분이 마지막에 이런 선물을 받게 된 거예요. 장군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동맹이야. 이게 진짜 신뢰야. 퍼레이드가 끝나고 장군은 한국 기술진들과 화상 통화를 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마음 놓고 은퇴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의 미래가 든든합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한국 연구원들도 감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날 저녁 은퇴 만찬에서 장군이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40년간 군복을 입고 살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강대국들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진실한 파트너를 선택했다는 것이요. 한국의 기술과 폴란드의 신뢰가 만나서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카롤 장군의 마지막 눈물을 보면서 저도 울컥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동맹이구나. 이게 바로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구나 싶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역사에 길이 남을 올바른 결정이었다고요. 제시도 훈 불계속 편집 폴란드의 역사적 선택 소식이 전 세계로 퍼지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각국 언론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일본 아사히 신문 헤드라인이 한국이 유럽 안보를 지배하게 됐다였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도 동북아 작은 나라가 유럽을 장악했다고 충격적으로 보도했어요. 가장 재미있었던 건 미국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CNN에서는 하우 코리어 원 유럽이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술을 실험용이라고 무시했던 그들이 이제는 한국의 성공을 분석하기 바빴던 거죠. 저는 그런 보도들을 보면서 정말 통쾌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진짜였구나라고 인정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놀람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과 폴란드의 첫 연합실전 시뮬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생중계로 진행됐어요. 저도 현장에서 직접 참관했는데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한국 폴란드 연합군이 가상의 적군을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둔 거예요. K2 블랙팬서와 폴란드군의 조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진 성과였어요. 생중계를 지켜본 세계 각국의 반응이 즉시 나왔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은 우리도 한국과 협력을 검토해야 한다고 공개 발언했어요.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가장 극적인 순간은 영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영국 BBC에서 한국 방산업체를 심층 취재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는데 제목이 더 코리언 레볼루션 인 디펜스였어요. 그들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의 전 세계에서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노르웨이, 핀란드, 체코, 루마니아까지 모두 한국산 무기 시스템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한국방산연구소 관계자와 통화했을 때 그분이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용기를 내서 저희를 선택해준 덕분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우리 기술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몇 주 후 더욱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대통령이 폴란드를 국빈 방문한 거예요. 바르샤바 거리는 한국 국기와 폴란드 국기로 가득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환영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한국 대통령의 폴란드 국회 연설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술 식민지가 아닙니다. 기술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말에 폴란드 국회의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그날 저녁 국빈 만찬에서 폴란드 대통령이 한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판 것이 아닙니다. 신뢰와 우정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한국 대통령도 감동해서 눈시울을 붉혔어요. 이제 유럽 각국이 한국을 배우러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기술진 연수단을 보냈고 프랑스에서도 합작 제안을 해왔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던 그들이 이제는 한국에게 배우겠다고 나선 거였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정말 감격했어요. 우리 폴란드가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진실한 파트너를 알아본 우리의 눈이 정확했구나 싶었습니다. 한국이 이제 세계 방산업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마침내 그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 2월 한국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했어요. 저도 폴란드 대표단과 함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그 연설을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술로 세계를 지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폴란드와의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이 말에 광장을 가득 메운 한국 국민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저도 모르게 같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연설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이거였어요. 우리 기술자들의 밤샘 연구와 헌신이 이제 세계 평화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방산연구소를 찾았을 때였어요. 한 연구원의 어머니가 연구소에 와 계셨는데 뉴스를 보시다가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아들이 세계를 지켰구나. 밤낮 없이 연구하더니 정말 세계를 지켰구나. 어머니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기적이 가능했던 거예요. 연구원도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단순히 무기를 만든 게 아닙니다.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이게 바로 진짜 기술자의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퍼레이드가 끝나고 저는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판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하늘에 불꽃 축제가 열렸어요. 한국과 폴란드의 우정을 기념하는 축제였습니다. 불꽃이 터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것이 꿈 같다고요.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던 세계가 이제는 한국을 인정하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마지막 불꽃이 터지면서 하늘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한국은 이제 무기를 넘어 믿음과 미래를 수출한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이 기적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요. 한국과 폴란드의 진정한 동반자 관계, 그리고 기술과 신뢰로 이뤄낸 평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에 보여준 새로운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순간을 목격한 것이 평생 자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